안녕하십니까. 공시법령 고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전주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우리 문제집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개략적으로 역점 좀 암기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했었고요. 자, 우리 제4장에서 지적청량에서 출제되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개 있어요. 지적청량 대상 부분하고, 자, 지적청량의 어뢰 절차,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뭐 있어요? 바로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 4개의 테마라고 그랬죠. 4개의 테마 중에서 우리가 몇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3문제에서 4문제까지. 그래서 우리 반드시 지적청량에서 외워둘 게 지적청량의 대상과 지적청량의 어뢰 절차, 그 다음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서 출제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집 118페이지 한번 봐봐요. 118페이지 펼쳤어요? 예. 자, 118페이지 문제 1번 보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 이제 문제 1번이 바로 지적청량의 대상의 문제가 되겠죠. 자,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문제 1번 한번 보죠. 자, 우리 118페이지 문제 1번 지적청량을 하여할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지적청량의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거 이야기죠. 자, 1번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독점은 뭐예요? 지적확정청량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보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이게 바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되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래서 등록 말소 청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청량이 되죠. 그래서 5번의 합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의 대상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 지적 청량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지적 청량과 대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문제 1번은 우리 지적청량 어뢰 및 청량성과의 결정과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적청량의 어뢰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 지적청량의 어뢰 문제, 지적청량 어뢰 절차의 대표적인 샘플 문제가 되겠죠. 어뢰 절차에 대한 문제가 그것도 우리 별표가 5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청량의 어뢰 절차와 관련돼서 자기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요 지문으로 해서 우리 문제 2번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자,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틀린 거 그랬으니까 일단 틀린 것은 이렇게 하고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토지 소유자. 1번의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한. 그래서 재동그라미. 그럼 결론적으로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의뢰는 누가 대한다?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청량 수행자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은 5가 되겠네요. 자, 2번 지문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의뢰를 받을 때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죠. 요 15일이 틀렸네. 그러면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문제 2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그러면 자,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청량기간과 관련돼서 우리 청량기간은 5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검사기간은 4일이다. 늘 수업시간에 이야기한 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 우리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기간이 길어요? 일단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청량기간이 길겠어요? 검사기간이 길겠어요? 그러면 자, 청량기간이 길죠. 그러면 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에서 4자하고 4자를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지적성각 청량성가 및 경위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가의 경우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면적 규모 이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면적 규모 이상이면 그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를 하고요. 면적 규모 미만이다.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하겠죠. 그러면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은 경계보건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의 샘플 문제가 바로 전형적인 문제로서 문제 1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샘플 문제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예요? 바로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연장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3번을 우리가 또 보죠. 자, 틀린 것은 지적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기초 청량과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 이 지문은 지적 청량의 구분은 대표적으로 기초 청량과 뭐로 나눠지죠? 바로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는 소리죠. 2번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청량 일자 및 청량 수수를 정한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에 누가 제출하죠? 바로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죠. 그러면 문제 3번은 대표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의 연장 문제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청량 기간은 5일이요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오케이. 4번에 지적 공부의 복구와 신규 등록 전환 및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세부 청량을 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고요. 자, 지적 기준점 청량 성과에 대한 절차, 이게 바로 기초 청량의 절차가 되죠. 기초 청량의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현지 답사, 대표적으로 선점 및 조표, 관점 및 계산, 그 다음에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5번은 대표적인 기초 청량의 절차가 되죠. 그러면 기초 청량의 절차는 뭐냐? 바로 3개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 청량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세부 청량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을 골라라. 이 문제와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대표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청량 적부심사 절차와 관련된 샘플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지적 청량 적부심사의 절차와 관련돼서 이거는 반드시 또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의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가 아니겠죠. 시도가 아니라, 자, 시도의 중앙지적위원회, 이게 아니죠.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이게 아니겠죠. 시도에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2번의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도 할 수 있죠.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대표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끝에서 해오라고 그랬죠. 해부 30일.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자, 대표적으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네요. 자, 4번은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해받은 지방지적위는 해부 반납부터 30일 심의 얼개를 먼저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심의 얼개 60일 1차 현장에서 1차 현에서 연장 30일이 가능하죠. 그러면 30일이 아니라 60일로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자, 5번에 지방지적위원회 얼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얼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여기가 아니죠.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의 대상, 그 다음에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지적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격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적청량의 대상의 샘플 문제로 1번을 잡고요.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는 대표적으로 2번, 문제 2번을 샘플로 잡아주시고 문제 4번에 대해서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4번 문제를 잡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5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작년 2.5점짜리라고 그랬죠. 자, 2번과 관련돼서 지방지적의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의 의결을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지문도 맞죠.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해부받은 지방지적인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부터 심의의결 며칠 60일. 그래서 정답은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문제 5번은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의결할 때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지적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송부 지체 없이. 5번의 시도지사는 지방직의 의결서를 받아나오부터 7일, 그래서 통지 7일, 청구인 및 이해관계이라고 외우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지적청량이 편입된 것, 지적재조사 청량. 단답식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도 문제 1번과 6번을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뭐의 유사 문제가 되죠? 바로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풀어본 게 6번까지 워낙 우리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문제 7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 7번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지적청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의 특징은 검사가 보여야 되고요. 2번의 경계, 보건 청량. 3번은 대표적으로 현황이라는 단어와 대비를 봐야죠. 그래서 지적 현황 청량. 4번의 이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 요거는 없었습니다. 자, 5번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말소 청량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전주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고 오늘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문제 7번부터는 계속적인 리피트 반복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 동그라미 토지의 분할을 위한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 200일이 아니라 오늘 오타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오표를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공짜가 편집상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하여튼 자, 20일로 정하고 그래서 공짜를 하나 빼고 청량 검사 기간은 단 지적기준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자, 합의를 했어요. 자, 합의를 했을 때 청량 기간 며칠이 되죠?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4분의 3은 청량 기간이고 대표적으로 검사 기간은 몇 분의 1이 됩니까? 바로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여기에서는 이제 20일, 여기에서 20일이다. 그러면 사이로
1은 4, 4, 5, 20. 그러면 청량기간은 대표적으로 15일이 되고요. 검사기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5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청량기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검사기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죠. 이게 우리 26회 때 기출, 즉 작년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그 역시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적 측량이 대상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의 지적재조사 특징은 지적재조사 측량. 2번의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청량 성과에 대한 지적 소관성의 검사 측량이 되죠. 자, 연속 지적도 이건 없었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전산화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대표적으로 연속 지적도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 포인트죠.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지적 현황 측량이 돼요. 그러면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5번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시행지의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죠.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와 연결된 거죠? 바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작년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지방지적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제된 형태를 보니까 뭐예요? 그 문제가 그 문제죠. 나름대로 약간 변형이 될 뿐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지 123페이지 문제 11번을 보시죠. 지적측량의 특성으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에 기속된다. 그래서 기속측량. 공학측량은 일반 측량이 됩니다. 공학측량 X.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으로서 평면측량. 측량 성과에 대한 연구성. 자, 자유차량 측량의 반대말이 기속 측량이 되죠. 그러면 자유차량 측량은 대표적으로 일반 측량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법 측량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입체 측량은 우리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평면 측량이지 입체 측량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는 등기의 객체인 한 토지 한 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그러면 명확히 한다. 경계를 다시 복원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 측량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할 경우가 아닌 것. 대표적으로 요거는 지적측량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1번에 신규 등록.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측량이 되고 2번에는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 요건 없죠.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지문에 대해서는 복구, 동그라미 복구 측량.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이 되겠죠. 자, 5번의 지적 측량 기준점의 표시. 이건 그러면 대표적인 기초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3번의 정답은 2번으로서 이거는 대표적인 지적 측량의 대상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지적 측량할 경우가 아닌 것 또 나왔네요. 1번에 대해서 분할이라는 중심키를 보여야 되고요. 2번은 신규 등록이 보여야 되고 3번 지문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보여야 되고요. 4번 지문에 대해서 등록사항 정정, 바로 대표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토지가 정량이 되겠죠. 지적 공부의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 공부의 제작성 환경으로서 정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는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 13번과 문제 14번은 대표적으로 지적 정량의 대상 문제로서 문제 11번은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문제 13번과 14번에 대해서. 그럼 13번의 정답은 2번이요.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은 기초 측량의 절차로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선점 및 조표,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전적 및 성과표 작성. 그러면 모든 걸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과 3번이 삭제가 돼야 돼.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 현지 답사. 그러면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디귿, 리을. 이게 바로 15번과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 대표적으로 무슨 정량이 된다? 기초 정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16번은 경계보건 정량이에요. 경계보건 정량.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는 문제 16번은 요거는 이제 경계보건 정량으로서 경계보건 정량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꼭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 아까 샘플 문제는 다 표시해 줬죠. 경계보건 정량. 경계보건 정량이란 경계를 복원해 간다. 그러면 발자취를 쫓는 정량이 돼요. 그럼 발자취를 쫓는 정량이 뭐냐? 바로 쫓는 정량이 바로 경계복원 정량입니다. 그러면 발자취를 쫓는 정량, 종전 정량 방법에 따라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경계복원 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복원 정량은 지적 공개 수위를 실현한 한 방법이다. 맞네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는 정량이다. 3번은 등록 당시의 정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는 경우 경계복원 정량보다 정밀한 정량 방법에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발자취를 쫓아가니까, 옛날에 발자취를 쫓아가니까 종전의 정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토지의 사정 변경으로 등록 당시 정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초 정량에 의해서 해당 토지 인근의 동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정량을 할 수밖에 없다. 맞네요. 5번에 경계복원 정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정량정가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으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 판단될 때 등록상 정정한 후 정량을 하여야 된다. 고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경계복원 정량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경계복원 정량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력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가 있어요. 지적 현황 정량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경계복원 정량이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 그러면 일단 뭡니까? 자,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지적 기준점 정량의 절차는 계획 준비,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법, 관청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5가 되네요. 그럼 기억이 흔들어간 거 삭제. 그래서 5번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자,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 의뢰를 받을 때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자, 니은이 안 들어간 거 삭제. 4번이 삭제가 되네요. 경계보건 정량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칩시다. 그러면 보현황이 나오면 경계보건 정량이 아니라 지적 현황 정량이 되겠죠. 그럼 디귿이 들어간 거 삭제. 고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얼과 관련돼서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결정한다. 오케이. 자, 미음과 관련돼서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되 포인트 잡아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무슨 경계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도산경계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표적인 무슨 경계가 되겠습니까? 실제 경계가 되겠죠. 특히 미음과 관련돼서는 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입니다. 특히 경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 1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 현황 축지니까 현황으로 가 있어야 되고 툭하면 대비,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 나가야 돼요. 1번은 맞다. 이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되며 3번 지문에 지적 측량 수행자 경계 보건 측량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되며 지적 측량 방법은 외워봅시다. 자, 뭐예요? 평판, 전자평판, 경위, 그 다음에 전파, 광파기,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이성 측량 방법에 따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것, 전자평판 측량,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예요. 경위 측량과 관련돼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그러면 지적 측량의 구분과 지적 측량의 방법이 믹싱이 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필지, 경계, 필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 측량이 되겠죠.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은 리피트에서 동그라미 쳐놔요. 동그라미 쳐라는 것은 우리 리피트 반복해서 문제를 접근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또 보죠.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 않고 자, 분할 측량을 하정 경우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 않고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측량기관과 측량기관은 5일이요. 검사기관은 4일. 뭐 문제 풀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따박따박 확인해 두면 되죠. 따박따박 정확하게 확인해 주면 돼요.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과 관련돼서 대흥동 지역에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측량 및 검사가 모두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 모두 며칠인가? 그렇다면 분할을 하고 측량 기간은 며칠이에요? 5일이죠.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이죠. 그래서 5 더하기 4일 그러면 대표적인 9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번과 20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죠. 자, 21번은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인과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을 합하여 20일로 합의했대요. 그럼 측량기관은, 그러면 측량기관은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자, 4, 3, 4, 5, 20, 5, 3, 15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22번입니다.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자, 소유주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오케이. 지적 측량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되며 맞네요. 3번의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제한 지적 측량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오케이. 4번의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을 때 측량 일자, 기간 일자 및 측량 수수를 기록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오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왜? 틀린 거죠. 자, 신규 등록 O, 등록 전환 O, 합병. 이 합병 자리가 보여야 돼. 합병은 청량하지 않죠. 그래 문제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에 대해서 문제 23번에 대해서는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23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5개 놓고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하나, 지적삼각 청량평가 및 경위 청량 방법에 의한 지적학적 청량평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적을 고시하게 되죠. 그러면 면적 규모 이상이다.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고요.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문제 23번은 포인트가 두 번째 줄 끝에 면적 규모 미만 툭 치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지문이 뭡니까? 바로 지적소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3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문제 24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 E는 한필지에 대한 경계보관 청량.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돼. 그러면 의뢰는 누가 한다?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고 경계보관 청량 대표적으로 검사청량에서 받았지. 그래서 검사기간을 제한 청량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24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청량기간은 뭡니까? 청량기간은 며칠이다? 5일이라고 그랬어요. 검사기간은 며칠이다? 대표적으로 4일이 됩니다. 근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그래서 지적기준점 설치 시는 요 청량기간 5일과 요거 지적기준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가산해주면 바로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기준점 몇 점이에요? 그래서 16점이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점 이하는 4일을 주라고 그랬어요. 4일을 줘서 만약 15점을 초과할 때마다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는데 1점이 남더라도 대표적으로 요거는 1일을 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5일하고 5일. 그러면 청량기간은 10일이요. 검사기간은 9일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경계보건청량 검사기간은 제외되니까 검사청량은 제외되니까 5 더하기 5일 대표적으로 10일을 찾아서 정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10일이 되겠죠. 자, 우리가 요거 24번과 관련돼서 밑에 정답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오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반드시 리피트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지적청량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청량기간은 5일로 하며 청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게 돼요. 이와 같은 기준점에도 불구하고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 서로 합의할 때 그럼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은 청량기간이요.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자 25번의 정답은 그러면 첫 칸에 5일, 두 번째 칸은 4일이 들어가고요. 뒤것은 4점이고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과 관련돼서는 리피트 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6번은 지적도건 청량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이 지적도건 청량에 대해서 기초 청량 중이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했으니까 이거는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의 축적 변경을 위한 청량을 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지적학정 청량을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서
위해서 도시 지역에서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 동원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위해서 지적 삼각점 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의 설치를 필요한 경우, 이런 건 정답은 4번이 되죠. 5번의 세부 측량 생산 특히 필요한 경우, 그래서 해설에 가서 지적 동원 측량, 그래서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 도시 지역에서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 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한 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세부 측량 생산 특히 필요한 경우, 그거 한번 동그라미 써놓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 요거는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6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은 지적 측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 샘플 문제를 우리가 잡았죠. 자, 틀린 것은 1번의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을 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며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럼 맞네요. 4번의 지적 측량 신청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계속 지금 반복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지적 측량을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적 기준점 설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설치. 그러면 21점을 계산하라, 요 이야기네요. 자, 21점에 대해서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21점입니다. 자, 15점을 빼요. 15점을 빼면 4일을 갑니다. 그러면 6점이 나왔어요.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한다고 그랬어요. 4일은 4. 그러면 1이 나오고 2점이 남았도록 하나를 줘야 돼. 그러면 각각 뭐예요? 6일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과 관련돼서도 리피트 동그라미 쳐놓고 꼭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지적 측량 성과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은 지적 소관청은 측량 성과를 검사하여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 측량 성과들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맞네요. 이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과 측량 성과들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며 3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인께 측량 성과를 공부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한다. 4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검사 기간 경과 후에는 지적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은 지적 측량 성과를 측량에게 발급받을 수는 없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토지 소유자 신청할 사항으로서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지적 건물을 정리할 때 정량 수수료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조사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면성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죠. 지적 청량 수수료도 면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29번 문제를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적 기준점 성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29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29번, 문제 29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박스를 쳐놔서 지적 기준점의 샘플 문제로 좀 잡아주세요. 자, 지적 기준점이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점이 대표적으로 지적 기준점의 개념이 되네요. 이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되고 3번 질문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의 표지, 설치 이전, 복구, 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되며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한 고시는 극의 행간편 터널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3번 질문이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보가 아니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4번의 지적기준점 성과 또는 정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지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며 지적정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기준점 성과 또는 그 정량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수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가 되죠.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요 29번과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성과에 대해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샘플 문제를 잡고요. 거기 해설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손 좀 돌리고 또 허리 좀 돌리고 좀 시작하자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